내 집 마련을 했건 하지 않았건 배당주를 주력 투자로 하는 경우가 요새 참 많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아서 배당주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성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중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배당주를 또 가장 안정적인 거래 방식인 적립식 투자로 하면 그 이상 자산을 편안하게 불릴 방법은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 SCHD, 제피, 제피큐 등에 올인하는 투자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배당주, 배당 ETF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왜 배당주를 주력 투자로 하면 안 되는지, 그럴 때 어떤 참사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생각지 못한 손해를 막아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의 첫 번째 함정은 배당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파이어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돈을 모아서 잘 설계된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은퇴 후에 배당주를 통해서 먹고 살고요. 일부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배당 성장이라는 걸 고려해요. 물가 상승률을 해지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잘 설계를 해도 실패하는 파이어족이 정말 많다는 건 배당주 투자가 물가 상승률을 이길 확률이 정말 낮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 한국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로 꾸준히 가고 있고요. 터키같이 문제가 생기면 물가 상승률이 한 번에 33%씩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시세 차익형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높은 성장률의 기업을 모아놨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S&P 500도 좋고요. 실물 자산이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서울 아파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시고, 배당주 투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셔야지 여기에 올인하거나 주력 투자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시기 어려운 세상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이런 지점을 고려해서 반드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들 담아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배당주 투자를 의심해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분산 투자랑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배당을 기업이 주는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사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예전엔 대부분 성장주거나 성장 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는 배당 기업들도 당시에 버핏이 투자할 때에는 큰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고배당주가 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기존 주주들을 남기기 위해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전히 좋은 빅테크 기업이지만 성장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배당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피터 린치에 따르면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성장 잠재력이 심지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배당을 일찌감치 준다? 이건 경영진들이 약간 내려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별주 투자보다는 SCHD 같은 ETF에 투자를 또 하기도 하는 거죠. 배당 성장이 되는,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리밸런싱을 해주니까 좋다고 말하는 건데요. 막상 열어보면 섹터 비중도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요. 원자재, 통신, 임의소비, 필수소비, 에너지 같은 좀 클래식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 비중조차도 당연히 미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실제 우측의 기업명들을 보면 유명하고 현금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을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운 곳들로만 구성됐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기술주 성장 시대에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세가 되게 낮은 기업들이니까, 심지어 배당까지 주니까 주가가 오르기 힘들겠죠. 근데 문제는 자산에는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술주 롱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색을 해보면 SCHD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소외감 때문이에요, 소외감. 이런 심리들이 자산의 움직임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측면에서, 심지어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오래 하는 관점에서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배당이라는 게 안정성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요. 캠피셔가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배당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소외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까지도 고려하셔서 배당주 투자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투자가 의외로 적립식 투자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의외라고 하실 텐데요. 저만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표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락장에서 SCHD가 방어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수익에 있어서만큼은 나스닥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적립식 투자라는 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큰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것도 적립식 투자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난다면 똑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큰 자산에 있어서 더 큰 투자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는다면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레버리지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미친 소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 방법론들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니까 하락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실음으로써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물론 아무 레버리지 ETF는 안 되고요.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우상향을 개런티하는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겠죠. 그런 걸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장기 시계열로 보고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사실 이런 배당주보다 더 적립식 투자에 부합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 배당주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큰 돈이 생겼을 때 나중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고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뭐 배당만 받을 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린 다른 자산들도 굴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이 된다는 걸 고려하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절세계좌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시는데 그럼 또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냐라는 고민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파이어 관점에서 배당주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지점까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는 포트폴리오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자산 분배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자산 분배의 핵심은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 수익을 계속 투자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빨리빨리 크게 올려서 전체적인 CD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배당에 투자하는 게 더 옳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의 안정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 아파트 왜 구매하시는 거죠? 수익률 때문인가요? 그거 아닐 거예요. 전세 월세보다 매매가 가진 안정성이 있고요. 어쨌거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만큼 큰 돈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 대출을 천천히 갚음으로써 이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락하는 원화 가치를 활용하는 투자 방법이 서울 아파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금융자산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수익률은 부족하니까 물가 상승은 잘 해지하지만 수익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는 수익률도 낮은 데다가 심지어 한창 돈을 버는 기간에 하는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CD가 늘어났을 때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뭐부터 해야겠죠? 내 집 마련을 잘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액션 플랜을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이번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뭐 하입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 버튼 또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